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공안제 끝나고요. 이제 통화에 관한 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화에 관한 제 키워드 볼게요. 자, 키워드 13페이지입니다. 자, 13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에요. 자, 통화 유가증권. 자, 첫 번째 판례. 외국 통용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통용이 없는 것은 통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상평 통보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한국 통화냐? 이렇게 오인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실제 통화가 아니라 옛날 기념품이에요. 상평 통보. 조선시대 기념품이죠. 그래서 통화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통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은 통화에서 유통성을 뺀 거죠. 우리가 이제 통화다, 돈이다 그러려면은 가치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가치가 화체됐다 그러죠. 그리고 행사할 때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통성이 필요하죠. 유통. 흘러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를 해야 되고요. 어디서나 통해야 돼요. 어디서나 통하면 이게 돈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 가치가 있고 행사할 때 점유가 필요한데 통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뭐라면 유가증권 그럽니다.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은 어디서나 통하는 건 아니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돈처럼 쓰는 거죠. 상품권, 모험, 수표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재산권 화체 점유 필요하다, 유통성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사저명의나 이제 위조된 것도 이제 보호를 받아요. 위조가 된 것도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근데 복사되거나 이제 진짜 같은 외관을 갖추지 못한 가짜 티가 팍 나는 거 이런 거는 보호받지 못하죠. 자, 그리고 무효인 주권도 진짜처럼 보인다면은 외관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문방구 약속업 명지라든가 뭐 리프 탑승권 다 유가증권에 해당되죠. 자, 그다음 유가증권 되고 안 되고 구별표가 있습니다. 자,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이 맞아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써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후불식 전화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 아니라 보고요. 자, 일반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이 아니죠. 이건 문서입니다. 가치가 써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조합 발행 신용카드하고 할부금의 전표 두 개는 실제는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유가증권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유가증권 위조 변조. 자, 이제 여기서 행위를 좀 보게 되는데, 자, 위조, 변조, 작용, 모용, 작성. 자, 이거는 이제 권한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죄가 되죠. 근데 작성은 권한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로 작성할 때만 예외로 처벌해요. 예외로. 자, 그리고 허위로 쓰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문서. 사문서는 벌하지 않죠. 벌하지 않고 유가증권, 공문서, 진단서 이런 것만 처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관해서 위조, 변조, 자격, 허위 작성 이렇게 말하는데 전자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위, 작 그렇게 말하죠. 위조, 작성, 합성어. 변, 작 그러죠. 변조, 작성, 합성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위조는 이제 원래 없던 가치를 새로 만드는 거고, 변조는 원래 있던 가치를 동일성 유지하면서 내용만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조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 위, 패, 백 5개 있죠. 자,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사진을 변경하면은 동일성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위조고, 그 다음에 위조된 거, 폐기된 거, 백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없던 가치를 새로 만들었다 위조로 봅니다. 자, 기타 이사위 폐기 아닌 변조 같은 건 전부 다 변경은 다 변조로 봐요. 자, 이사, 위패, 백 딱 써 있죠. 위조. 나머지 다 변조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충 한도를 넘어서 보충하였다. 백지에다가 보충 한도가 1억까지인데 권한 넘어 2억으로 썼다. 그럼 권한 넘은 만큼 위조가 됩니다. 그 다음 어음 파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 위조고요. 그 다음 위조되었다, 폐기되었다, 가치가 없는 거를 새로 쓸 수 있게 만들면 위조가 됩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수강증 갖고 한번 예를 들어준 적 있죠. 그래서 이 수강증이 하나가 있는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강증 효력이 있다. 자, 현재 날짜가 5월 15일이에요. 그럼 5월 15일 현재 요 수강증은 효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다가 6자로 고쳤어요. 고치면은
6월 말까지 가치가 생겨버렸죠. 위조가 됩니다. 근데 현재 날짜가 이제 예를 들어 4월 15일이에요. 그럼 4월 15일 현재 15일 정도 쓸 수 있는 효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15일 정도. 근데 6자로 바꾸게 되면은 2달 15일간 효력이 발생했죠. 이거는 가치는 똑같은데 변경만 된 거예요. 그래서 변조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새로 만들면 위조. 가치는 똑같이 인정되는데 기간만 늘린 거죠. 변조가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다음 회사 대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서 위조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래에 사용하던 가명을 썼다. 위조가 아니죠. 그래서 가명을 쓴 경우에 그 가수 B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정지현이구나. 가수 B라고 종래에 사용하던 가명이구나. 누군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위조가 아니고 가수 해 그러면 그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동일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망부 사망한 아버지죠. 사망한 아버지 이름을 써도 위조가 돼요. 하지만 이제 거래처들을 위해 쓰는 경우는 위조의 고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변조. 자, 권한 없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외관을 고친 경우. 자, 이제 진정한 원본이 있을 때 금액을 고치면 변조가 되죠. 그래서 한번 위조되거나 변조된 거는 변조에 객체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원본만 객체됩니다. 자, 따라서 위조 변조한 어음의 금액을 변경하였다.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위조한 어음을 을이 이제 금액의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금액을 변경하였다. 그럼 이게 위조냐, 변조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일단 위조죄 객체를 봐야 되는데 위조죄는 위조된 것도 객체가 돼요. 근데 한번 위조가 된 거는 변조 객체가 될 수 없죠. 변조는 진짜를 고칠 때만 변조가 되고 가짜를 고치는 변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백지를 보충하는 건 위조행위가 맞죠? 금액 변경 위조행위가 아니라 변조행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위조된 거는 위조의 객체가 되고 백지를 보충한 게 위조행위가 되니까 이건 위조죄가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런데 한 번 위조된 금액의 금액을 변경한 거는 금액 변경이 변조행위는 맞는데 이게 변조의 객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조죄가 아니라 무죄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위조된 놈을 백지 보충해서 위조했다. 그럼 위조가 돼요. 근데 위조한 거를 변조했다. 변조가 안 되고 무죄가 된다고. 무죄. 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자, 그다음 자기명의 증권은 자기명이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립하지 않고 그다음에 원상태로 깨끗하게 돌려주라고 지웠다. 이거는 변조의 고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기재의 위조 변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가증권이 있고 부정수표 단속법에 수표가 있어요. 자, 이제 앞면을 고치는 게 뭡니까? 요게 이제 위조 또는 변조. 근데 뒷면을 고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기재의 위조 변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가증권 앞면에는 금액, 수표, 발행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고치면 그냥 위조 변조. 뒷면에 이제 배소양도인이 자기 이름 전화번호 쓰잖아요. 그거 바꾸면 기재 위조 변조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유가증권은 둘 다 처벌해요. 근데 부정수표 단속법은 이거만 처벌하고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행사 목적이 있냐 없냐 그 차이도 있어요. 시험 출제가 됐었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이제 통화, 유가증권, 문서는 전부 다 행사 목적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근데 부정수표 단속법은 행사 목적이 없어도 죄가 된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볼 때 앞면을 위조 변조했다 그러면은 형법하고 특별법하고 두 개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수표죄만 성립합니다. 이건 성립하고 특별법이 적용되면 얘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뒷면에 기재에 위조 변조했을 때에는 특별법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일반 형법대로 유가증권 변조죄로 처벌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은 앞면의 발행 위조 변조만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의 유가증권은 앞면 발행, 뒷면 배서 둘러벌하고 있다. 따라서 수표에 대해서 배서 위조를 하는 경우는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나 변조죄로 처벌하게 된다. 입니다. 자, 다음 이제 유가증권 죄수는 이제 매수에 따라서 죄수를 따지죠. 유가증권 3장 주수면 제가 3개인 거예요.
근데 문서는 그 문장이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장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명의제로 따지죠. 그래서 장수는 뭐 1000장이야. 장수는 1000장인데 명의제가 하나면 문서가 하나, 명의제가 2개면 문서가 2개, 명의제로 따집니다. 자, 그럼 작용모형입니다. 네 번째 문단. 자, 작용모형은 이제 이름은 자기 건데 작용만 남의 거 쓰는 거예요. 삼성전자 대표 김원욱. 내가 이름은 김원욱이야. 네, 삼성 대표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용목시란 말이에요. 이름은 자기 거, 작용은 남의 거. 작용목시랍니다. 자, 직무집행이 권한이 정지가 된 그 대표가 자기 정지된 권한을 썼다. 그럼 정지되면 자격이 없잖아요. 운전면허가 정지되면은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자격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용목제가 됩니다. 이름은 자기 거, 자격은 정지된 남의 자격. 그래서 제가 되고요. 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직원이 그 명의로 발행했다. 재직하던 사람이니까 현재는 대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목제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 대표, 전 대표 이렇게 정리해 줬었는데, 자, A 회사의 전 대표가 갑이에요. 현재 대표가 을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전 대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그 A 회사 대표 갑, A 회사 대표 을 이렇게 쓴 경우가 있고, 그럼 이제 현 대표 을이 A 회사 대표 을, A 회사 대표 갑 이렇게 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전 대표는 권한이 없죠. 전의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표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 이렇게 쓰면 이제 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현 대표는 권한이 있죠. 현재 대표 권한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전 대표는 권한이 없으니까 제가 되고, 현 대표는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권한은 없는데 자기가 대표권도 없으면서 대표라고 썼고요. 자격 모형이 있고요. 이건 자기가 자기 이름 써서 타인 명의사칭은 없고, 이건 타인 명의사칭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자격사칭, 명의사칭 2개 다 되면 위조. 이름은 자기 건데 자격만 남의 거 쓰면 이게 자격 모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제가 나뉘게 되는데, 그 권한 없으면 다지가 된다.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의 자격 대표사 칭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을 자기 이름 썼죠. 자격도 자기 거, 이름도 자기 거. 그럼 제가 안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자격은 있는데 남의 이름 쓴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요 전 대표가 현 대표로 바뀌었을 때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는 그 전 대표 이름을 써도 된다고 봐요. 거래상, 거래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남의 이름 쓴 경우에도 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세하게 비교하면 이제 자격모형이냐 위조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에 넣을 때 권한 없으면 제가 되고 권한이 없으면 제가 안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발행 고단 판례. 자, 발행인란에 피고인 안동택시 대표 날인을 하였다. 자, 발행인란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근데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쓰던 대표 직인을 찍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자기가 대표인 척 하려고 찍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자기 개인 도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개인 도장이 없으니까 옛날 도장을 찍었을 뿐입니다. 자격모의 고의가 없죠. 저렇게 이제 어음수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발행인란에다가 갑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도장은 안동택시 대표 갑 이렇게 돈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이제 안동택시 대표인 척을 하고 싶었다면 손으로 안동택시 대표라고 썼겠지. 그럼 자유모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안동택시 대표라고 쓴 적은 없어요. 그냥 도장만 찍었지. 옛날 도장 그냥 찍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도장이 있다고 그래갖고 대표적 사칭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자, 그런 판례고요. 그 다음에 허위작성죄입니다. 자, 허위작성죄.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기재를 처벌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빨간 판례들. 자, 원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약속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융통어음 그러죠. 물건을 사고 원인관계를 갖춘 어음을 진성어음, 튼튼한 어음. 물건을 사거나 원인 채무는 없지만 융통의 목적으로 발행한 게 융통어음, 적법입니다. 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 주권 발행 전에 주식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식은 권리입니다. 의결권. 양도할 수 있어. 주권을 원래 그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권 발행해서 양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권이 발행되면 그때 주권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법상 무효가 되긴 하지만 민법상 이유라서 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 배서인은 이제 수표 뒷면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쓰는 건데 이름하고 전화번호 써서 이제 누구인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소 정도는 거짓말을 써도 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 배서인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위조되거나 변조되면 유통 경로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름과 그 핸드폰 번호만 잘 써놔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주소용도 거짓말 써도 제가 안 된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 신고되지 않은 발행인의 다른 인증을 찍은 경우. 자, 은행에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 인장이 아니고 발행인 자기 인장이란 말이야. 자기 인장이니까 제가 되지 않는다. 자, 수표자금 입금받지 않아도 수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설명해 줬죠. 자, 신용카드 계좌에 돈이 없어도 일단 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돈을 채워놓으면 되죠. 똑같다고. 계좌에 돈이 없어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결제일까지만 돈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행사 위조 비교표, 통통표 있죠. 통통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이렇게 딱 써놓고 행사에 유통성이 필요한 경우 흘러다니고 어디서나 통해야 되면 교부해야 됩니다. 꼭 교부를 해야 되는 경우 통통표니까 통화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교부하지 않고 보여만 주는 경우 제시 보여주는 건 안 되죠. 이건 되고요. 그래서 교부를 해야만 되니까 제시로 안 된다. 교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시로도 된다. 이게 반전된 경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통통표.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위조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위조가 된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 쓰라고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진짜로 썼으면은 행사자 될 텐데 아직 행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라고 주는 것만으로도 사용할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은 통화주가증권 2개. 2개만 행사자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갑이랑 을이 이제 행사죄 공범이에요. 행사죄 공범. 얘가 쓰라고 줬지. 자, 쓰라고 줘서 상대방이 사용을 했다면 행사죄 공범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사용 안 했다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행사라고 준 자체가 행사가 될 거냐 이겁니다. 공범끼리 주고받는 거는 행사가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위조죄죠. 자, 위조죄에서 자, 죽은 사람 명의로 위조하는 경우랑 흑백 복사하는 경우랑 위조가 되는 것은 자, 명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관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위조가 됩니다. 근데 유가증권은 흑백 복사를 위조로 볼 수 없죠. 가짜티가 나니까. 근데 문서는 진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위조가 됩니다. 이렇게 6개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조된 거를 복사해서 제출하였다.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이제 그 유가증권을 어음을 위조를 했어요. 자, 위조된 유가증권을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행사죄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위조된 걸 바로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복사를 떠서 복사된 사본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요? 유가증권은 아까 봤죠? 유가증권은 복사를 위조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죠? 문서는 위조로 보고. 그 차이에 따라서 유가증권은 이게 복사를 위조로 안 보기 때문에 이것도 위조된 게 아니고 위조된 게 아니면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뭐 계약서라던가 이런 문서로 바꿨어요. 문서로 바꾸면 문서는 복사가 위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이 위조된 문서 맞고 위조된 문서 행사하면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사가 위조가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행사죄가 되는지 마는지가 결정됩니다. 자, 어떻게 잘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각종 위조죄에서 작성권한 자 허락을 받거나 지시를 받고 하게 되면 양해죠. 양해로 보기 때문에 위법성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만 추정적 승낙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